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습 한파에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습 한파에 시민들 옷차림이 두터워졌습니다. 한낮에도 느껴지는 한기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귀마개나 털모자처럼 방한용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하루 새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춥고요. 감기도 들고 병원에 왔다가 이제 추우니까 모자 좀 썼어요. 광양의 한 종합병원에는 하루 50명 넘는 감기 환자가 진료를 위해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분의 1은 최근 유행하는 독감 판정을 받습니다. 같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해서. 추위와 함께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좀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1,5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 추가 접종도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거하시고 밖에서 15분 있다가 이상 없으면 하세요. 네. 작년에도 코로나가 너무 많이 유행을 했고 올해 또 유난히 추워진다 그러고 또 제가 항상 비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외출 후 손을 잘 씻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비가 내렸지만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가뭄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강우의 영향으로 수어댐의 저수량은 180만 톤 증가한 반면 섬진강댐은 20만 톤, 평림댐은 2만 톤가량 증가하는 데 그쳐 환경부는 지역의 주요 댐을 여전히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장흥댐에서 목포시에 공급하는 용수를 확대하기 위한 가압장 설치를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주암댐 용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여수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늘 관련 사업 제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최종 입안 여부는 일주일 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주식회사 공감이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일원에 대관람차와 곤도라 시설이 포함된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입안 제안서를 여수시에 접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돌산 난개발 논란.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돌산 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대관람차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여수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까지 나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작업도로와 진입도로가 없어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국토교통부 훈령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미산 근린공원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 등 일부 단체들은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돌산 소미산에 대관람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사업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시설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소미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반드시 관광의 여수의 랜드마크로 설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관련 안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듣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기존 시설과의 적합성, 도시계획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최종 입안 여부 시점은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티프팀을 구성을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요. 이번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2월 8일경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소미산 대관람차 조성사. 여수시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 어떤 판단을 하든 지역 내 뜨겁게 달아오른 찬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순천만 습지를 찾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 환경이 개선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일본 이즈미시의 AI 확산 여파도 큰 것으로 보여 순천만도 흑두루미 서식 밀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만 입구 인가와 접한 도사동의 들녘까지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장관을 이룹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 1996년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에는 만여 마리까지 무려 140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의 고병원성 AI가 심각해 순천만으로 더 많은 흑두루미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자칫 집단 폐사 등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그 역으로 순천만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 현재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지는 지난 2009년 280여 개의 전봇대를 뽑으면서 조성된 대대동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인데 순천시는 우선 바로 옆 안풍동까지 30헥타르가량 추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별량과 해룡까지 서식지를 270헥타르로 확대하고 인근 700여 헥타르의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 있는 천여 개의 전봇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풍동에 그 30헥타르 추가로 그 전봇대를 뽑고 희망농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또 흑두루미가 오게 될 경우에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흑두루미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국비 2천억 원의 지원과 함께 동천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문학관 앞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희귀 철새가 크게 늘면서 서식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희망농업단지 내 겨울철새 먹이 공급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매년 3, 4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해 왔는데 최근 일본의 고병원성 AI 여파로 만여 마리로 증가하면서 가을철 수확기에 뿌려둔 벽시가 조기에 소진돼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겨울철 먹이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안전한 흑두루미 월동지 조성을 위해 전봇대 제거와 희망농업단지 운영, 볏짚 존치 등 지속적으로 철새 보호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위탁 운영사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직장 폐쇄를 감행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운영사 측은 오늘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자벌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폐쇄를 공고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자벌드지회는 순천시가 위탁업체와 맺은 운영 계약에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계약 만료 통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 과정에서 한 미술작품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상무관에 미술작품이 전시됐는데 전시 기간이 끝났으니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입니다. 가로 8.5m, 세로 2.5m 크기의 미술작품 검은 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전시됐던 이 작품을 그대로 두느냐, 옮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상무관을 새로 꾸미기 위해선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차례의 전시 계약 기간이 지난 2020년 7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작가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약 반년간의 일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이전 요청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 작품이 계속 저기에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작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상부관 컨텐츠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를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검은 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 측은 처음부터 상무관이라는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든 작품이고 전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에게 추모비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상무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검은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무관에 남아서 추모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광주시 등은 작가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작품을 회수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일방적 행정이다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갈등을 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광양시가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 7명을 위촉하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한 뒤 곧바로 공급업체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탤런트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들이 대내외 꾸준한 활동으로 삶 속의 정원을 선보일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자 2016년부터 순천시의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최수종 씨는 전남 연기 캠프 등 순천과 인연을 쌓아왔고 부인 하이라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원을 가꾸는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남이란 슬로건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전남 사랑의 온도탑 나눔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인데요. 목표액이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제철소 복지센터 대식당 앞에서 사랑의 김장 전달식을 갖고 지역민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9년차를 맞는 이번 김장 전달식에서 3,6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 등에 전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 숀 앤더슨과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숀 앤더슨은 큰 키에서 내려꽂는 최고 154km의 빠른 공이 위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가운데 많이 추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6도에 그쳤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순천 영하 2도, 광양 영하 1도로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고흥 8도, 순천은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 중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더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새벽 4시 25분, 간조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